김구성 선생님, 예, 저는 개인적으로 반드시 자유통일이 이루어지기는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예, 같은데 문제는 이 김정은이를 통하여 불장난을 예, 한번 해서 예, 한국 교회에 있는 기독교인들의 죗값을 예, 한번 징계를 하고 예, 그 후에 자유통일이 될까봐 이게 내가 제일 걱정하는 거거든요, 예, 사실. 예, 근데 이 북한 애들은 그 지금 사실은 뭐 전 국민이 다 군대라고 봐야죠. 그렇습니다. 예. 예. 북한은 아시는 것처럼 예. 17살에 음, 군에 나가가지고 10년 복무합니다. 음, 하고 제대대에 들어와 가지고 6시까지 너농조기대라고 있어가지고 네. 사회 나와서도 음, 그 너농조기대 생활을 해야 돼요. 예. 모든 뭐 성중앙국기관이든 공장 기업소든 모든 사람들이 다 너농조기대 생활을 해야 되고 네.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은 아시는 것처럼 네. 정치 사상국이라고 자랑하잖아요. 음, 이 본질은 뭐나 하면 당 중앙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네. 조직 체계가 최하부 말단까지 상간 벽두 어촌 할 것도 없이 돼 있다고 해요. 네. 하니까 위에서 한번 하면 아. 일사불란하게 일사불란하게. 80이 난 노인 한 대까지도 내려가요. 그렇구나. 그렇기 때문에 저 자네가 말하는 정치 사상 강국이라는 의미가 그런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하려니까 독재는 너무나 무섭죠. 독재의 핵심은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죽음 앞에 저 2,600만 국민이 다 머리 숙이는 거지. 이렇습니다. 네. 그 체제가. 네. 그러니까 북한은 이제 해방 후에 예, 두 가지 전략으로 예, 하나는 뭐냐 전면 전호를 예, 통해서 남조선을 해방시키는 거. 예. 그건 6.25 때 한번 해봤잖아. 그렇습니다. 해봤는데 이 미국 때문에 안 된단 안 말이야. 됐죠. 그러니까 또 하나는 이제 한국의 그렇죠. 내부에서 내전을 일으키고 예, 우리 내부에서 싸움을 붙여서 예, 그냥 북한은 형식적으로 접수하는 걸로 그렇습니다. 이제 그 방법인데 6.25를 통해서 해보니까 이제 안 되고 예, 또 뭐 그동안에 뭐 박정희 목을 따로 왔수다 해가지고 막 그 특수부대를 예, 보내가지고 예, 해도 안 예, 되니까 결국은 북한이 성공한 것이 뭐냐 한국 안에다가 예. 이 특별히 젊은 놈들 지하당. 대학가 예. 해서 지하당 조직하고 예. 했는데 이게 내가 볼 땐 꽃이 핀 것 같아요. 완전히 폈죠. 아, 그래서 우리가 6.25 전쟁 전에 음, 이제 그 박헌용이 말을 믿고 네, 또 한쪽 손으로는 송시백이 말을 믿고 네, 소련의 지원 밑에 음, 6.25 전쟁을 일으켰는데 음, 그 시기보다도 지금은 대비할 바 없이 네, 성숙될 대로 성숙됐어요. 성숙 거의 됐죠. 뭔가 하면은 네. 사람들이 세대 교체도 됐고요. 세계관도 이전보다 높아졌고요. 대북 공작이라는 거는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군 80년 동안을 집요하고 악착스럽고 다각적인 면에서 네. 끊임없이 진행해 왔다고죠. 음, 거의 오늘날에 말하는 적화 공작이 됐다는 건데 네. 그것이 제가 그래서 자꾸 말하는 게 이재명이 찍은 1614만 명 이걸 간첩을로 봐서가 아니라 이 사상에 이재명이 사상 소위 말하면 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이재명에게 네. 투표권을 준 거예요. 찬성을. 자. 그러니까 큰 테두리에서는 보수냐 좌파냐 네. 누가 이기냐 네. 할 때는 이 1614만 명을 네. 위험 세력으로 봐야 되며 더 무서운 거는 뭐냐 네. 이것이 뿌리가 북한에 있다고 해요. 그게 문제야. 이게 문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좌파들은 이랬든 저랬든 방송을 나와서 정치 운동을 하든 언론 운동을 하든 감언니소를 다 하지만 네. 그는 북한을 믿고 하는 소리예요. 북한의 영양소를 받아가지고 하는 소리다 그지요. 네. 그러니까 죽을지 살지 모르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에 총선은 정말 우리 국가가 우파의 정권으로서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사상을 가지고 네.
건국을 한 국가로 존재하냐? 아니면 저 김정은이 통치 그 영향을 받은 좌파에 의해서 북한으로 넘어가냐 네. 하는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지금 사실 이번에 내려오는 것도 목사님 이제 그 종교 정말로 네. 제가 뭐 정말로 뭘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네. 반종교 사상, 그렇죠. 주체 사상을 뭐 저 뼈와 살이 되게 음. 정말 주체 사상으로 무장된 사람이에요. 네. 그러나 대한민국에 와서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종교도 알게 되고 지금 첫 걸음마를 떼는데 네. 꼭 와서 알든 모르든 배워야 되겠다. 네. 근데 제가 와서 지금 종교에 이제 발을 들여놓고 기독교를 알고 접근하면서는 가진 진리는 뭐냐? 네. 절대적인 믿음이다. 아. 이것 떠나서는 안 된다. 저도 전자공학을 6년을 했어요. 그러니까 김치공업종합대학이죠.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뭐 수학을 하든 네. 전자공학을 하든 네. 원리, 공식을 풀이해서 인식하는 방식으로 해서는 이건 절대로 될 수 없다. 믿음이다. 아. 이런 절대적인 믿음에 기초할 때 네. 이제처럼 하나님이 무엇이고 하나님을 우러러 살 때 내가 뭐 있구나 네. 하는 게 자꾸 깨끗하게 와요. 아. 그러니까 이번에 완 것도 뭐냐? 이걸 배워야 네. 우리 국가의 귀중함, 응? 이게 더 온다고 지금. 네. 그래서 이번에도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진짜 신격화는 김일성 3부자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는 저 이종찬 저 광복회 회장이라는 분이 저런 말씀을 했는데 네. 생각이 복잡해요. 음. 그러나 저는 이랬든 저랬든 대북 공작을 오랫동안 해온 사람으로서 여기도 사상론을 중심에 놓고 저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저분이 말한 이제 상해 임시 정부를 계승해야 된다는 거 네. 하고 원년을 1919년으로 해서 지금이 104년 네. 늘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 하고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을 괴물 기념관이라고 해야 된다는 거 네. 여러 가지로 분석할 수 있지만 제가 첫눈에 아. 불쾌한 건 뭐냐 북한 하는 그대로 따라하는구나. 거의 뭐나 하면 북한이 주체의 원년을 쓰고 있어요. 김일성이 탄생한 1912년을 해서 주체 1년 뭐 이래 가지고 9년에 아마 111년, 주체 111년 이렇게 부른다고 해요. 아마 세계에서 제가 알건대는 제일 처음으로 네. 그런 제정을 했어요. 근데 지금 저 말하는 거 보니까 그걸 그대로 판박이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저는 대단히 위험스럽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그 어느 나라나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건국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프리카 하면 후진국이라고 하지만 그렇죠. 후진국에서도 네. 그 나라에서도 건국 대통령의 동상을 세우고 그거를 우러르면서 국민이 뭉치고 있잖아요. 네. 해서 국가가 건재해 오고 있다고. 세상에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단점과 장점을 가지고 나오는 게 인간인데 네.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결함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근본이 돼 있잖아요. 우리 기독교론으로서 우리 국가를 세웠고 네. 이승만 대통령이 계세서 네.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고 하면은 우리는 분명히 이승만 대통령을 저 광화문에 거듭 대형으로 세워야 됩니다. 실례지만 좀 말이 길어지는데 한 말씀 하겠어요. 네. 우리 내내 보면은 만수대 동상에 김일성이 동상이 있다가 지금 김정일이 동상하고 세웠어요. 금동상을. 그게 평양에서는 가장 유명하고 멋있는 장대째라고 아끼던 자리예요. 그게 세웠고요. 그 뒤에 그 조선혁명 박물관이라는 게 그게 이를테면은 북한의 전부예요. 전부. 하니까 뭐냐? 김일성은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다는 게 저게 다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박물관에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이까지 네. 모든 게 그쪽에 집합돼 가지고 전체 국민이
김일성을 우러러 김정일이를 우러러 혁명박물관에서 그 사상을 주입시킨단 말이에요. 저건 독재국가니까. 아, 저 독재국가도 좋게 가지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소위 저희가 말하는 정치 사상 강국이라고 구는데 네. 우리 국민, 우리 정부 뭘 알아야 되냐. 우리가 오늘날의 10위권이 경제 강국으로서 6위권의 군사 대국으로서 와 있다고 하지만 우리 적은 우리 대한민국 혁명의 끝은 어디냐? 네. 북한을 쳐 없애가지고 자유통일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치하고 군사를 가지고 있고 이 모든 것은 북한한테 이기기 위한 데로 집중돼야 된다고지요. 근데 우리는 북한은 저렇게 하는데 우리는 있고 저 삶에 대해서만 네. 추구하고 오다나니까 저런 어구 잡탕 소리가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냐 저런 소리도 저는 북한의 정보기관의 우한 역량이다. 적화화된 산물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저거는 대단히 위험하다. 대단히 위험하다. 그러지 않아도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적화가 돼도 제가 평정하는 거는 한 80% 정도 적화됐다고 봅니다. 80% 정도. 응? 그런 바탕이 돼 있기 때문에 저 김정찬이라는 저 회장님이 하나둘 모르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국정원장도 하셨고 네. 정치도 오래 하신 분이 그렇죠. 저렇게 대담하게 외치는 것은 네. 총선을 앞두고 예령의 발상을 해주는 거예요. 북한의 지시를 받아. 그렇죠, 그렇죠. 아, 저는 그래서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지만 저로서는 이것을 대단히 위험하고 심각하고 좌파에 주는 김정은의 한테 주는 불씨. 저 이번에 평택에서 개딸들이 그 뭐 미군 철수와 갔다고 붙다가 우리한테 쫓겨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처럼 또 다시 그런 불씨를 튕겨주는 것 같다. 그래서 이번 8.15 계기로 좌파 국민들한테 저런 반혁명적인 우리 반국가적인 그런 횃불을 집해주는 계기의 발언이다. 저는 좀 무섭게 위험하게 그렇게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한 분만 바꿔줬지. 예, 뭐 100만 공무원, 예, 뭐 나머지는 그대로 같아, 그대로. 그리고 이재명의 그 뭐 혁신위원장인가 김은경 예, 예, 예. 아니 그 본정신입니까? 김은경 한 말 그 또 한번 띄워 보실래요? 그 아니 저게 대한민국의 제1야당 180석을 가진 제1야당의 혁신위원장이란 것은 앞으로 저 혁신위원장이 사실은 다음 국회 공천권을 거의 그렇습니다. 행사하는 사람 예,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런 사람을 세우겠다 이런 뜻인데 아니 그런 여자가 저따위 발언을 하니까 왜 미래 짧은 분들이 1인 1표 행사 다시 하면서 노인들은 선거하지 말았는데 예, 예. 그렇죠. 네. 양이원용 말 보십시오. 아, 양이원. 예, 근데 뭐라 그랬어요? 저거 지금 투표하는 많은 이들 미래에 살아있지도 않다고 하면서 이제 김은경이 그 말을 지어냈지. 지원 계속 예,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좌파들은 저렇게 파도식으로 물러나지 않고 치고 그냥 올라온다. 아니 근데 저런 또라이 같은 말을 할 때는 예. 뭔가 이 확신하는 것이 대한민국은 이미 자기들이 정복했다. 그렇죠. 니들이 어떻게 할래? 예, 이런 식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들이. 예. 이것도 다 북한에서 저 오다 내리는 거죠. 저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말씀 올릴 때 매번 굽니다. 80년 동안 적화했다. 한 번 쉬지 않고 했다 하는 말이 다른 말로 말하면 북한의 그 토대가 있잖아요. 정치적 지반이 우리 대한민국의 구석구석 상충분 말할 것도 없고 이전 깔려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자꾸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이제 인선을 잘 못한다 하는 그렇죠. 게 네. 이거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좌파들이 싫어기는 사람을 다 이전 써야 돼요. 맞죠. 응? 맞아요. 그걸 써야 된다고. 맞아요. 응. 누구 보면 안 된다고. 맞아요. 예. 그래서 이 80년 동안의 적화는
제가 말씀 올리지 않았습니까? 네. 국회의원 간첩 있다. 어. 쉽다. 음. 보좌관 간첩으로 흡수하면 된다. 네. 지금 나오잖아요. 보좌관들 간첩 맞아, 지금 결집해서. 잡혀 나와지. 지금 안 잡힌 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 저 김성인 진보당의 그 국회의원으로 두가는 거 뭐라요? 그렇죠. 공식적으로 이마에 간첩 딱지 달고도 국회에 진입합니다. 음. 이번에 그 A 보좌관이란 그 민주당 중진 의원의 보좌관 했던 사람 네. 야가 국방부에 요구한 자료 보세요. 음. 김정은이 침수부대 장비 어떤 거 쓰냐? 음. 어? 대북 공작부대 예산이 얼마나 두냐? 음. 현무 미사일 지휘 통제 자료, 교신 자료 내라. 음. 다 1인 거만 수집해가지고 한 700건 수집했다고 뉴스 나오지 않습니까? 참. 이렇게 이조는 간첩이 따로 없다고. 참.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꾸 우리 국민들 정치하는 분 우파분들 속에서는 우월주의에 파묻혀가지고 북한을 우습게 보는데요. 네. 우습게 볼 건 보되 음. 우리는 대혁명을 하지 않으면 저 좌파와의 결투에서 네. 정말 위험합니다. 음. 그래서 그 첫째가 제 생각으로서는 네.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권한을 대담하게 써라. 네. 권한 첫째가 인선을 음. 진짜 좌파들이 싫어하는 사람만 딱딱 핀셋으로 골라서 안채서 쓰면은 네. 이번에 그 김영호 통일부 장관 그다음에 이동관 1인 네. 사람처럼 네. 그보다 더한 사람들 써라. 음. 이게 난 척문 거리를 여는 거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뭐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백수 쌍말로 말하면 곤달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족구름말을 띄고 있는데 네. 믿음, 기도 네. 여기에 대해서 저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목사님을 공격하고 또 지금 이런 분들 보면 기도하면 됐지 네. 왜 나가서 소란을 쓰냐 이런 그렇지. 이제 말을 많이 두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도라는 거는 믿음이라고 하는데 종신 아닙니까? 네. 하나님으로 가는 종신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기도만 하면 된다고 하면 행동하고는 불일치라는 게 오잖아요. 네. 하면 그대로 하면 뭐 감 나와라 뚝딱 차 나와라 뚝딱 이거 무당하는 말하고 비슷하게 일치돼요. 그래서 저는요 이 욕먹을 말을 하는데 우리는 기도를 통한 행동이 믿음이에요. 그렇지. 행동 없는 기도는 맞아요. 그건 백기무익한 거예요. 죽은 거지 그. 응? 언젠가 목사님 글 써놨어요. 기도한다고 밥 먹을 때 음. 우리가 밥술을 또 여서 제 입으로 정당에 깨물어 삼켜야지. 네. 그까지 하나님이 여주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기억을 하고 계시네. 예, 예. 이게 아니다고. 거의 현실적이고 맞는 우리가 기도한다고 그럴 때 그런 현실성에 입각한 믿음에 기초해야지. 네. 그러니까 왜 이런 말이 자꾸 나올까? 저도 많이 거심해 보는데 네. 이거는요. 12질이고요. 제가 못하니까 어. 질투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응?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분들 한번 뭘 한 거 있나 자기 뒤를 한번 돌아보고 없어. 양심적으로 우리 이제 목사님 비판할 때 이 목사님 새끼들 이거 제 돈벌이 수단을 이용하고 1인 말씀할 때 저는 야 저거 거기서 일부가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하는데 그러나 그걸 이해해서 두두면 그렇지 않냐 자기한테 질문을 좀 해보라 그지요 목사님들.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종합이 뭐예요? 나라 살리는데 목사가 따로 있고 정치인이 따로 있고 군사가가 따로 있고 없다고. 나라 살리는 일에는 어리든 늙었든 학식이 있든 부가 있든 다 떨쳐나와야 돼요. 근데 자꾸 이렇게 목사가 정치한다. 저는 그겁니다. 정치 이걸 프레임이에요. 나라 살리기 위한 운동한다 하면 딴 거 없어요. 그렇지. 한데 목사와 정치를 이꼬로 시켜가지고 정치한다 하는데
그것도 왜 목사가 정치 못합니까? 네. 나라 살리는 일인데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저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가는 이 길에서 누구보다도 앞장설 분들은 목사님들이고 성도님들이고 놈들이 피할 때 목숨을 제일 먼저 나라를 위해서 내놓아야 할 사람은 목사고 성도들이고 신자들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저 북한에 보면요. 우리가 이제 주체사상 하지 않습니까? 이걸 당에서 조직적으로 이제 사상을 주입해요. 근데 나는 여기 와서 이제 우리 사랑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도 듣고 자꾸 이제 하나님께로 이제 더 빨리 네. 가까이 가겠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거 보면은 순수하게 자기 양심에 의한 거지 외적 영향은 없다고 해요. 맞지. 근데 저 북한은요 네. 조직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조직에서 그 사상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비판하고 처벌 주고 혁명화시키고 항상 이 외적 영향이 한 90% 된단 말이에요. 이게 세월 속에 세뇌돼 가지고 체질화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북한을 선동하느라고 해서가 아니라 네. 북한에서는 말보다도 실천을 앞세우라 이렇게 돼 있죠. 네. 한번 지금 우리는 애국 운동을 놓고 볼 때에 제가 생각하는 거는 우리 많은 분들이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오랜 세월.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 이제는 그거를 행동으로서 좀 분출시켜주면 좋겠다. 국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더 건장해지고 좌파는 괴멸될 거고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전 여러분들과도 이전 1년이 넘었다고 이제 생각되는데 우리 목사님과 이제 운동한 지 작년 1월 21일 경으로 기억됩니다. 이 그래서 날짜까지 다. 제가 말씀 올리고 푼 것은 지금 하고 있는 애국 운동에 자기의 스스로의 목숨을 바치자. 애국 운동은 나라를 살리는 운동이요. 총선에서 이기기 위한 운동이고 이것은요 북한한테 최종적으로 이기기 위한 투쟁입니다. 우리나라 누가 위협하고 있습니까? 오직 북한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 올리고 푼 것은 저 역시 누가 애국운동에 참가하라고 해서 참가하고 있지 않고 사실 북에서 와서 이렇게 분주살실이 또 저는 좀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운동에 참가하고 있어요. 네. 오히려 요 전 목사 이 대회에 참가하지 말라는 주문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제 머리로 나라를 위하고 우리 자녀를 위하고 갈 선택은 어디냐? 이 운동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로만 하는 애국이 아니라 실천 행동으로서 하는 애국, 나라를 위한 애국을 하자. 그 표현을 8.15 광화문에서 분출시키자. 끝으로 한 말씀 올리고 푼 것은 사실 지금 우리 운동에 참가하는 분들은 연로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느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후대들에 대한 애국심 교육을 안 하다 나니까 이런 현상이 빚어진다고 봅니다. 맞지. 특히 가정교육은 자라나는 세대들에게서 더없이 중요한 교육인데 우리 가정교육을 좀 강화해서 애국심을 꽉 차도록 이제부터라도 좀 해주십사 하는 당부 드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번 애국운동 총선운동에 한 목숨 소슴없이 바쳐서 내 조국 내가 찾자 네. 이런 결심을 해주면 좋겠습니다.